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제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이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 때리기라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책에 있어선 확실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재창출보다 높게 조사되는 정권 교체 여론을 반영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선대위 회의에서 홍 부총리를 거명하며 서민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에서 체감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정책 비판 대상이 홍 부총리에게 집중되는 것을 두고 여권에선 대통령을 직접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20여 개 여론조사의 양자, 다자 대결 모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최대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경제면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하림의 지배구조 추정단에 위치한 회사 올품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계열사를 통한 부당 지원으로 하림과 올품 등을 제재한 데 이어 국세청까지 나선 것입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주 올품본사 등의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주로 대기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때만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는 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올품을 세무조사의 타깃으로 한 건 하림의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 되면서 부당 지원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시의 용역보고서의 일부 원주민이나 토지주의 특수목적법인 참여와 이익분배가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지주들은 개발 과정에서 배제됐고 화천대유 같은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 원대 수익이 돌아간 것입니다. 이에 용역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던 토지주의 권리가 어떤 과정으로 빠졌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입수한 성남 대장동 결합 도시개발사업 개발 계획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의 86쪽에는 공공주도형 혹은 민간주도형 SPC 구성으로 토지주 참여가 가능하며 지분율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화천대유에 돈벼락을 안겨준 기형적 민관개발의 진실이 반드시 특검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에 장의서였습니다.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말이 부족해서 그 어떤 말을 꺼내봐도 노래 가사를 한번 인용해봤는데요. 부모님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사랑하는 사람은 청취자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고민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너무 식상한 표현들 같아 특별하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고마워, 멋있다, 예쁘다, 최고야, 훌륭해, 아낀다. 돌려 말하는 것이 때론 더욱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도 직접적인 말 하나가 전달하는 데엔 최고 아닐까요? 좋아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말고 그들에게 마음껏 말해주세요. 11월 17일 수요일 아침
사랑 넘치는 하루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영화를 볼 때 느끼는 짜릿함, 설렘, 오묘함. 이 다양하고도 섬세한 감정들은 계속해서 영화를 갈망하게 하죠. 하지만 그동안 감상을 스크린 속 배우들의 연기에만, 화려한 그래픽 기술에만 그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영화의 표면적인 부분에만 집중했다면 수요일 아침 지금 이 시간에 주목해주세요. 카메라 뒤에 분주한 촬영장, 앞에서 생생한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들. 이 모든 것들의 비하인드를 알면 영화의 재미는 배가 될 겁니다. 저 장효수 아나운서와 떠나는 영화 촬영장 탐방 같이 갈 준비 되셨나요? 작품을 감상하는 그 설렘으로 디렉터스 컷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곳은 공포영화계의 최고봉 컨저링의 촬영장입니다. 농가로 이사온 한 가족이 밤마다 겪는 초자연적 현상에 테마사 워렌 부부가 사건들을 파헤치며 강력한 악마와 맞서는 영화예요. 워렌 부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기에 워렌 파일스라는 가제가 있었지만 후반 마케팅 작업이 시작되면서 지금의 제목을 갖게 되었죠. 컨저링은 소우, 인시디어스 등 공포영화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거둔 제임스 완 감독의 흥행작입니다. 제임스 완 감독은 일명 갑툭튀로 불리는 점프스퀘어 연출 방식의 선구자인데요. 예상할 수 없는 점프스퀘어와 철저하게 구축된 미장센, 그리고 적절한 음악 사용까지 영화적으로도 훌륭하게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답니다. 또한 잔인함과 심오한 스토리로 매니아층 위주로 흘렀던 기존 공포영화와 달리 가족애와 어벤져스적 스토리로 인물에 초점을 둔 전개 방식에 대중성을 추구하고 잔인함을 덜어내 유명 평론가들에게도 호평을 받았죠. 베라 파미가를 포함한 총 6명의 주조연과 촬영의 존 레오네티, 편집의 커크 모리, 그리고 음악의 조셉 비샤라도 컨저링을 완성시킨 주역입니다. 저는 컨저링 유니버스의 첫 번째 영화인 컨저링 1편의 촬영장을 가보려고 해요. 개봉 1년 전인 2012년 2월 말 크랭크인, 4월 말 크랭크업에 총 2개월의 촬영 기간을 가졌습니다. 러닝타임 112분에 달하는 이 영화, 촬영장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그때 그 현장을 본격적으로 구경하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컨저링은 영화 시간 순서대로 촬영된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윌밍턴, 테마사 워렌 부부가 인형 애나벨을 조사한 사건을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장면을 준비 중입니다. 누군가가 현장을 지켜보며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극중 사건의 실제 주인공 워렌 부부의 로레인 워렌 씨가 거의 모든 촬영에 함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강의씬에서는 카메오로 맨 앞줄에 앉아 강의를 경청하는 인물로 등장하죠. 사건의 실제 인물이 촬영장 뒤에서 함께 한다니 엄청난 작품이 완성되겠군요. 여기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제 눈앞에는 극중 기이한 사건이 벌어지는 주택 세트가 있습니다. 촬영으로 사용할 집을 실제로 여러 번 섭외해봤지만 결국 2층 주택을 세트장으로 지었죠. 그리고 이 집 앞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도 영화를 위해 지은 거라고 해요. 이 세트들이 지어진 드넓은 숲속 공터 분위기가 합쳐져 제 눈앞 모습들이 정말 섬뜩하게 다가오네요. 사건의 실제 인물인 로레인 워렌 씨가 미술적인 부분에도 관여해
미술팀과 세트팀과 함께 무대를 완성했죠. 촬영장에서 그녀의 표정을 보니 매우 만족하는 듯 보여요. 지금은 극중 악령이 아이들을 괴롭히고자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나뒹구게 만드는 섬뜩한 장면을 찍고 있어요. 극중 낸시 역의 헤일리 맥파렌드 배우가 바닥에 깔린 레일 위에 누워 머리카락이 끌리는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일과 잡아당기는 줄은 CG를 통해 지으렸나봐요. 끌려가는 낸시를 잡기 위해 정확한 타이밍에 몸을 던지는 액팅이 필요한 이번 씬. 제임스 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적절한 시점에 신호를 줍니다. 컨저링은 인물의 몸이 날아가는 등 공중에 떠있는 공포 연출이 많아 와이어 이용이 상당히 많죠. 직접 인물이 와이어를 매단 뒤 날아가 물건에 부딪히는 걸 보니 특수효과팀은 물론 배우들도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연기 비하인드 알아보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와이어 이용이 많은 이유는 분위기, 서사가 주는 공포에 관한 영화로 감독이 컴퓨터 그래픽의 힘을 최대한 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공포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인 배우들의 사실적인 연기도 돋보이는데요. 레디, 액션. 다들 귀신 들린 연기를 직접 구현해내는 게 마치 실제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독이 컷을 외치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웃으며 모니터링을 하는 배우들. 제임스 완 감독의 세세한 디렉팅과 배우들의 엄청난 연기가 합쳐져 컨저링을 완성시켰죠. 극중 로저 페론 역의 존 리빙스톤 배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객을 바보 취급하면 영화도 바보처럼 보이죠. 사실적인 공포를 표현해내기 위해 제작진과 배우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대한을 표현하려는 노력이 빛나는 촬영장이었습니다. 물건이 흔들리는 등의 현실에서는 재현이 불가능한 것 외엔 모두 배우들이 직접 몸을 던져 화면에 사실감을 부여했죠. 앞서 말했듯 극중 시간순으로 촬영한 이번 영화는 드디어 악령을 물리치고 화목한 분위기의 장면을 끝으로 촬영이 마무리됩니다. 저도 이만 구경을 다 하고 현장에서 물러나도록 할게요. 이번 컨저링 촬영장 정말 실감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촬영 중간 대기 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 현장에서 일어났던 기이한 현상들이 오싹하지만 재밌는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은데요. 사실 공포영화를 보는 무서움이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진 건 아니었지만 사실적인 구현들이 생생하게 와닿던 촬영이었죠. 와이어를 관리한 특수효과팀, 세트장을 구성한 프로덕션 디자인팀, 비주얼을 담당한 특수분장팀, 그리고 몸을 아끼지 않은 배우들까지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노력들이 깃들어 공포영화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컨저링입니다. 일반적인 공포 혹은 초자연적 영화가 아닌 실제 이야기, 실존 인물들이 가진 힘을 갖고 컨저링을 완성했다고 밝혔죠. 덕분에 컨저링 유니버스도 탄생시키며 애나벨, 더넌 등 속편들도 연달아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아직도 컨저링 유니버스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같이 안방극장 1열에서 컨저링 관람 어떠신가요? 이렇게 비하인드를 체험한 뒤 보는 공포영화는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고 기대도 되네요. 그럼 이번 주 디렉터스 컷은 하이라이트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강채연, 기술에 정재홍, 진행의 전 장회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웃지 않는 네가 왠지 슬퍼 보여. 무슨 일이 있냐는 나의 말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